도망치면 더 빨리 죽는다. 전염병이 만든 잔혹한 생존 법칙.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현관문에 어느 날 밤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커다란 십자가를 그리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보호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가족은 집안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1665년 런던에서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이 확인된 집의 문에는 1피트 크기의 붉은 십자가가 그려졌고 집은 봉쇄되었습니다. 문 밖에는 감시인이 서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락 없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망치면 살 수 있다. 사람 많은 곳을 떠나고 도시를 벗어나고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전염병은 이 상식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퍼지는 순간 도시는 가장 먼저 출구부터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1665년 런던의 대역병 당시 사람들은 병보다 먼저 소문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집에서 또 죽었다더라. 어젯밤 시신 수레가 지나갔다더라.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이웃집 문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병보다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떠나려 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현실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도망은 지금처럼 간단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건 직업을 잃는 것이고 소속을 잃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결망을 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평민에게 도망은 곧 고립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도망치면 더 빨리 죽는다는 말은 통계적 법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보호망을 상실한 개인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귀족이나 지식인 중에는 도시를 떠나 시골 별장으로 이동해 전염병을 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되자 시골로 물러나 연구를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권의 도망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인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망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사람들은 곧바로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은 열리지 않았고 길에 서 있으면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 공포를 더 키운 것이 당시의 의학 상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즉 미아즈마, 나쁜 기운에 실려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막기 위해 기괴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기가 범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지독한 냄새로 공기를 덮으려 했던 겁니다. 향료를 태우고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오물을 집안에 쌓아두거나 대변 냄새를 맡는 것이 처방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나쁜 공기는 어디에나 떠다닌다고 믿었기 때문에 떠난다고 해서 안전해질 거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는 대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향을 피우며 죽음을 기다리는 쪽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밖은 위험했고 안은 적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로 가보겠습니다. 1720년 항구를 통해 전염병이 유입됩니다. 마르세유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역을 끊으면 도시가 굶고 무역을 열면 병이 퍼집니다. 결국 병은 퍼졌고 그 다음 선택은 잔혹했습니다. 도시 주변에는 격리선이 만들어졌고 일부 지역에는 플레이그 월, 전염병 차단을 위한 벽까지 세워졌습니다. 이 벽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선을 넘으려는 자는 즉시 사살되었습니다. 병이 무서워 도망친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도 전에 이웃이 쏜 총탄에 맞아 차가운 들판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순간 도망은 완전히 의미를 잃습니다. 전염병 시대의 진짜 공포는 병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위험해지는 세계. 그 선은 도시의 문이었고 마을의 입구였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속에서 격리라는 개념이 제도로 굳어집니다. 1377년 아드리아해의 항구 도시 라구사에서는 외지인을 30일간 머물게 하는 트렌틴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기간은 점차 40일로 늘어나고 오늘날 쿼런틴이라는 말이 기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제도가 처음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도적 발상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 무역을 완전히 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관리 장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를 굴리기 위한 장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퍼지던 날 왜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왜 도망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도시는 문을 닫았고 마을은 사람을 거부했고 도망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문은 나무와 쇠로 닫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은 QR코드와 기록, 신용카드와 데이터로 닫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소속되지 못한 자가 겪는 공포는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더 자유로워진 걸까요? 아니면 더 정교하게 관리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요? 도망치면 더 빨리 죽는다. 이 말은 잔혹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도망쳤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였다고. 정말 그랬을까요?